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한국사를 진행하는 손정미입니다. 얼마 전 입추가 지났는데도 열기가 대단하네요. 그러나 아주 미약하게나마 계절이 바뀌는 변화가 조금 느껴지는 날입니다. 그래도 여름은 아직 한참 더 가겠죠. 별밤 한국사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이 역대급이라고 하는 더위를 역사 공부로 날려버릴까 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알아가는 이 즐거운 여정을 함께 하시죠. 오늘은 신라 삼국통일의 어벤져스 3명 중 마지막인 김유신에 대해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삼국통일의 어벤져스라고 했죠. 이 삼국통일의 어벤져스는 선덕여왕과 김춘추 그리고 김유신을 말합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의 기막힌 조합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면서 삼국통일이라는 대단한 성취를 이뤄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려드렸듯이 선덕여왕은 일찌감치 삼국통일의 밑바탕을 기획했죠. 김춘추는 대범한 외교와 결행력으로 분위기를 무리있게 했습니다. 저는 역사소설 왕경을 쓰면서 경주에 모셔진 선덕여왕과 김춘추 그리고 김유신의 무덤을 차례로 돌아봤습니다. 옛날에는 경주를 왕경이라고 했죠. 제가 쓴 소설 왕경은 삼국통일을 앞두고 경주에서 벌어진 일들을 그린 역사소설이었습니다. 제가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던 세 사람의 묘소를 둘러보고 놀란 점이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덕여왕의 능은 왕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외진돼 있었고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아니 찾는 것부터 어려웠어요. 제가 둘러본 뒤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동안 잘 바뀌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란 건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왕릉보다 김유신 장군의 묘역이 더 잘 가꿔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지만요. 김유신의 묘역은 경내의 감도는 기부터 대단했습니다. 경내를 지키는 소나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경주 남산의 소나무는 역시 유명하죠. 또 삼국통일의 기둥이었던 김유신이 어찌 보면 신라인의 존경과 신망,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지으면서 삼국의 왕이 아닌 영웅적 위인들은 열전이라는 섹션에 한꺼번에 몰아넣어서 기록했죠. 그 열전에서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김유신입니다. 왕이 아닌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김유신을 꼽은 것이죠. 김유신은 별도의 장을 할애해 상, 중, 하로 아주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열전에 실린 인물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을지문덕이나 장보고 같은 위인은 그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분량이죠. 김부식의 김유신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김유신은 금관가야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금관가야는 신라의 몸을 의탁한 왕족인데요. 금관가야에서 왔지만 유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신라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웠습니다. 유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이 모두 유신에 대한 태몽을 꾼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버지 김서연은 화성과 토성이 품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어머니는 금색 갑옷을 입은 동자가 구름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태몽부터 좀 남다르죠. 유학자였던 김부식은 귀신이나 영적인 일 같은 것을 기록에 남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김유신에 대해서는 워낙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많아서인지 예외적으로 많은 부분을 적고 있습니다. 김유신은 대표적인 화랑 출신입니다. 김춘추도 화랑이었죠. 신라에서 내로라 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화랑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효 대사도 화랑이었다는 걸 아시겠죠? 나라에서도 화랑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화랑의 훈련 과정은 그 신체적인 강인함과 무술뿐 아니라 영적인 힘을 기르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삼국시대 같은 고대에서 음악은 일종의 제의적인 성격이 강했지요. 화랑들이 중요하게 익힌 것이 음악이었고 유명한 산과 강을 찾아다닌 것도 단순히 유람을 한 것이 아니라 그곳의 길을 받고 영적 수련을 한 것입니다. 김유신은 개인적으로도 영적 수련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5살 때 혼자 동굴에 들어가 수련에 몰입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자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겠다며 수련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자 어느 날 한 노인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독충과 맹수가 우글거리는 동굴에 귀공자가 어째 혼자 있습니까? 노인이 유신에게 물었습니다. 유신은 노인이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노인에게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부디 저에게 방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방술은 신기한 영적 능력을 말합니다. 이 노인은 유신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도 어린데 삼국을 병합할 마음을 가졌으니 장한 일이군. 이렇게 칭찬한 후 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법을 만약 나쁜 일에 쓴다면 재앙을 받을 것이야. 노인의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유신은 이후에도 산에 들어가 기도를 올리며 고구려 백제의 침략에 고통받는 신라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기도의 힘이었을까요? 유신의 검에 신령스러운 연기가 내리꽂혔습니다. 유신은 이렇게 신령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고요. 산에서 바위를 칼로 내리쳐 바위가 두 동강 났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죠. 유신은 용맹한 용장이자 충신이었습니다. 전쟁이 이어지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바빴죠. 유신의 재능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 왕도 계속해서 유신만 불러 전쟁 지휘를 맡겼습니다. 유신이 하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자 아예 집안 식구들이 문 밖에 나가 눈이 빠지게 유신을 기다렸습니다. 이날도 유신은 왕명을 받고 전쟁터로 곧장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집 앞을 지나가면서도 들르기는커녕 가족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가족들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유신은 한 50발자국쯤 지난 거리에서 하인을 시켜 집의 장을 떠오게 했습니다. 장맛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맛이 그대로이니 집에 별일은 없구나. 이렇게 말한 뒤 전쟁터로 직행했습니다. 유신의 부인은 김춘추 태종무열왕의 딸 지소 부인이었습니다. 지소 부인도 지아비를 닮아서인지 나라에 대한 충성과 엄격함이 아주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김유신은 용장일 뿐 아니라 지략도 아주 풍부했습니다. 하루는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데 신라 진영에 별이 떨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신라 군사들은 이를 보고 사기가 땅에 떨어졌죠. 불길한 징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신은 밤에 풍연에 불을 붙여 하늘로 날려 보내면서 어젯밤에 떨어졌던 별이 다시 올라갔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은 적군을 교란시켰고 신라군의 사기를 다시 올리게 했죠. 이렇게 유신의 충성과 용맹스러움, 지략이 삼국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협공에서 아마 버텨내지 못했을 겁니다. 유신은 그의 영원한 파트너인 김춘추와의 우정과 또 충성을 굳게 지켰죠. 김춘추가 고구려로 떠나면서 유신에게 자신이 만약 60일 이내 돌아오지 못하면 구해달라며 피로써 약속을 합니다. 유신은 물론 이 약속을 지켰고요. 김춘추는 유신에게 자신의 딸을 신부로 보낼 정도로 유신과 강한 혈연을 맺게 됩니다.
진덕 여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재상인 알청과 의논해 김춘추가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도 김유신이었습니다. 킹메이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셈이죠. 유신은 당시 세계적인 대국이었던 당나라에게 이해는 갖추었지만 결코 비굴하거나 유약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 장수에게도 당당하게 맞서 이 땅에서 결국 당나라를 몰아내고 삼국 통일이 완성되게 만들었죠. 원래 당나라는 신라를 전쟁에 끌어들인 뒤 고구려와 백제 땅을 몽땅 집어삼킬 작정이었죠. 김춘추 태종 무열왕의 뒤를 이은 태자가 후에 문무왕이 되는 범민입니다. 김유신의 작은 여동생 문희가 김춘추의 부인이 되었죠. 그러니 문무왕은 유신의 조카가 되는 셈입니다. 어찌 보면 신라와 금광가야의 연합 세력이 삼국 통일을 이뤄냈다고 볼 수 있겠죠. 김유신은 빛나는 무공을 세운 이후 전에 없던 태대각간이라는 최고위직 관직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 자손들도 신라 왕실로부터 아주 특급 대우를 받았고요. 영웅적인 김유신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어느 날 유신의 집에서 군복을 입은 병사 수십 명이 울면서 나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유신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나를 보호하던 신병이 내 복이 다한 걸 보고 갔구나. 나는 곧 죽게 되겠지. 김유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정말 그 해에 유신은 숨을 거뒀습니다. 79세의 나이였습니다. 김유신이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라는 충신으로서 존재하고 백제는 오만으로서 망했다. 그리고 고구려는 교만으로서 위태롭게 됐다. 신라보다 강했던 백제와 고구려가 몰락한 이유를 말한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